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자 지망생인데요. 나만 알고 싶을 만큼 너무 재밌고 알찬 방송이에요. 유튜브에 세실리아 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세실리아 오님, 나만 알면 안 돼요. 우리 PD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일 싫어. 제일 싫어하는 말. 내 마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안 돼. 모두가 알아야 나만 돼. 재밌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좀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저희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프로 대댓글러. 대댓글 다는데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이면은 존경. 댓글 대댓글을 달아드립니다.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기화 선배가 단 대댓글은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성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나 팟빵에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달으시면은 네. 딱 댓글 쓰기 전에 손 씻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키보드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딱 댓글 씁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야. 아 근데 그게 느껴져요. 네. 아 진짜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데 한 분이 안 계시죠. 우리의 요정. 저희 방송의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얼더미. 줄여서 목미 얼더미. 그쵸. 오규정 기자가 녹음에 불참했습니다. 목미 얼더미 자리에 오늘은 우리 방송을 빛내주실 분이 한 분 지금 대기석에서 진짜 자랑스러운 저희 동기입니다. 야. 동기십니까? 다음에 저희 동기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고요. 기자님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강 기자부터.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3년째 공식 노예. 그래. 서초동 요정. 그래. 마지막 서초동. 마지막 서초동 강병수입니다. 아니, 왜 마지막 소초동이라는 저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닉네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죠? 서초동이 아닌 네.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좀 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초동은 이제 뭐 하산하는 건가요? 너무 잘해서? 그런 거요? 그럴 수 없고 내년쯤 다시 올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제 다시 가는 팀이 어디죠? 이제 경찰팀, 사건팀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진짜 발로 뛰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앉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너무 편하게 취재했네. 아, 진짜? 그렇군요. 홍성희 기자도 편하게 취재하고 있는 거구나. 몰랐네. 저는 나간다고 막 솔선수범하고 그냥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강병수 기자 앞으로 사건팀 가서도 활약을 기대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방송은 계속 뭐 나와주시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홍 기자님. 저 오늘은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뭐야.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뭐야. KBS 법조팀의 강한 허리, 자신 있게 자신 있는. 8년차 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살짝 청와대를 움직여서 살짝 조금 흔들어서 기자니까 예.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기사로 기사 쓰니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 본업을 한 거죠. 본업을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떤 그치. 일을 했는지 조금 흔들렸더라고. 살짝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는데 사실은 과했고 해보고 하고 나서 후회하고 있어. 좀 과했네요. 제가 봐도 욕 존나게 먹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욕 존나게 상상이 돼요. 먹어요. 예. 그냥 그 특감반의 그 전 직원들이 특별 감찰반 청와대 직원들이 했던 비위 행위를 보도했더니 어제 보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예. 기사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 진행 상황 알려달라. 알고 보니 지인 사건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온 특감반은 그러니까 다른 공직자들, 청와대 다른 내부의 부처에 공직자들. 예. 그분을 감찰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경찰한테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감찰반 직원 하나가 지난달에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라고 경찰의 특수부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수사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특정한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이를테면 뭐 입건자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공무원 비위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었나 봐요. 취재한 결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적절치 않아서 부적절한 지시 남용으로 보고. 그게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감 반원이라고 해서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당연히 없고 또 청와대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지위. 왜냐하면 특감반이라는 곳은 엄청난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사실은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 부처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각자 감찰반이 있어요. 감찰 부서가 거기 있는 그 감찰 정보가 또 다 이 청와대 특감반을 모여요. 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정보 모든 핵심인 거죠. 행정부 부처에 있는 비리와 그런 감사 그렇죠. 정보를 다 알고 있겠네요. 예, 보고를 하게 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정말 큰 힘을 갖고 막강하죠. 있는 거군요. 예. 경찰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 끝에 그래서 오늘 청와대 입장은 어떤 거였죠? 청와대에서는 이제 특감반 전원을 사실 저희는 특감반에서 문제있는 인원만 교체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전체 그 특감반 인원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제 9시 뉴스에 나가고서는 거의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저희 스스로도 놀랄 만한. 근데 홍성희 기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뭐 불만이 있나요? 아,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 그걸 왜 꺼내세요 지금? 야. 이게 잊을만한데. 전반적으로 이건 방송과 문재인 전 무관한 대통령이라고 다 얘기입니다. 빠진 거 보니까 죽이려고 그냥 지금 청와대에 뭔가 기스를 내려고 지금 좋은 글씨예요 그거 지금 저한테. 아니 기스를 내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 아유. 보니까. 아니 사실- 사실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계속 뭔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뭘 물어보려고 아니 저렇게 궁금하니까. 아니 지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세계 보면은 사법농단이든 국정농단이든 사실 디테일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작은 잘못을 봐주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커진 거잖아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정권 또 우리가 이제 뽑은 정권이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잘 감시해야겠다 엄격하게. 그래야 아예 싹을 자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런 벌어지지 고민을 않도록 했던 거죠. 그렇죠. 미리 좀 감시하자. 엄격하게 해야겠다. 엄격하게. 청와대는. 예.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건가요? 뭐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당연하죠. 예. 하지만 너무 그런 보도만 하니까 뭔가 저희를 앞으로 저는 홍성희 기자를 좀 감시를 좀 하려고요. 이게 좀 봐야겠어. 좀 근데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댓글러들의 댓글 한번 볼게요. 네. WEHA님께서 나는 하나하나 공직자 다 끌고 와서 기사 쓰는 것도 신기하다. 기레기들이 이런 정성으로 지난 정부에서 했으면 최순실도 금방 알았을 텐데. 출입증 없이 드나들던 수상한 여자 하나 사진도 못 남기던 그 기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정부 때는 뭘 하시고 이번 정부에 지난 이렇게 정부 때- 이제 이런 정부에 왜 이렇게 열심히 청와대를 조지고 이러는 건가요? 지난 정부 때 법조계가 없었고 청와대 없었고 내근하느라고 KBS의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 내근하느라고 못했네. 그때 무슨 부서 있었지 근데? 편집부서 뉴스 광장. 광장. 네. 아침 뉴스. 뉴스를 중책을 맡고 아침 뉴스 뉴스를 중책을 담당했죠. 맡아서 네. 그때 홍성희 기자가 법조팀에 있었으면은 뭐 박근혜 정권은 그때 이미 뭐 큰일 났겠네요. 태블릿 PC는 KBS에 그랬겠네요. 그만하시죠. 본인이 엄청난 부담을.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재수 없었어. 그만하시죠 이제. 자, TOIN님이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지. 파견 해제됐다니 됐구만. 꼬투리 잡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굳이 이걸 꼬투리 잡은 이유가 뭐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지라고 봐주는 순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고 아이고 잘한다.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눈앞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나가는 마당에 둘이 한 편이야. 둘이 한 편.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홍성희 기자의 취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에 대한 반응 댓글 하나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김정현님께서 써주신 건데 이 본래 취지는 KBS 기레기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들이 쓴 쓰레기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어주고 반성한다는 거였는데 네. 이 어느 순간부터 훌륭한 내 기사에 감히 멍청한 이 네티즌 댓글 몇 개 소개해서 조리돌림하는 형식으로 변경? 네. 변경? 조리돌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 사실 이 트위터 글 보고 사실 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뭔가 우리가 진짜 좀 그렇게 됐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본래 취지가 조금 좀 퇴색했나? 어떻게 처음 홍 마인드. 기자는 어때요? 아무래도 사실 저도 좀 따끔 한 게 사실 요즘 뭐 저희 조직 분위기를 조금 전달하자면은
저희가 요즘 탐사 보도라든지 네. 또 이게 긴 호흡에 조금 사회 이슈를 이렇게 흔드는 보도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 저희 조직 자체적으로도 자신감이 좀 오른 분위기예요. 제가 약간 체감하기에는 업됐죠. 업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그런 업된 분위기 속에서 네. 약간 이런 과거를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취지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들었는데 그런 건 정말 없죠. 그런 프로그램 사실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네, 더 네. 해야 돼. 사실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불편하죠. 우리가 동료 기자인데 동료 기자의 기사가 이러쿵 저러쿵 뭐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 사실은. 근데 어느덧 약간 자화자찬 컨텐츠가 되지 않았나.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초심을 다시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3초간 반성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네, 앞으로 기도라고 있지. 앞으로 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김정희님 죄송해요. 네, 김정희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이 게스트가 오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네. 가끔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메일로 이제 또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네. 근데 지난 11화 때 저희 맞춤법 댓글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서 맞춤법 맞춤 틀렸다고 그거를 지적해 주셨던 아이디 원님께서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원님의 메일을 홍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엔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어 직접 메일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부와 문화부를 거쳐서 현재 정치외교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김비치라 기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와우. KBS의 빛이죠. 와우. 김비치라 기사님 어서 오세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뭐 보고하셔도 되고 보고하세요. 프로 방송이. 그렇지,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카메라 만날 필요 없지만은 김 기자는 많아.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길래 앞에 보고하세요 시청자들한테. 그럼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보도국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8년차 기자 홍성희 기자의 동기. 자랑스러운 저의 동기. 감사합니다. 김비치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기자 우리 방송 혹시 뭐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단 이제 제가 지켜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뭐 김원장 선배, 신방시 선배 다 뭐 특종과 단독과 유명하신 분들 나오는데 이제는 제가 언제 한 번쯤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단독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 나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추천이 왔는데. 콕 집어서. 이렇게. 어제 갑자기 연락을 이제 받고 이제 전 특종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이 아니면 나갈 수 없구나. 무조건 나가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자는 평소에 그러면 본인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좀 보는 편인가요? 제가 원래 댓글을 이제 기자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게 된 시점이 국회 와서 기사를 쓰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목에 홍준표, 제목에 전원책 이것만 들어가면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거의 비슷한 류의 댓글이 막 달릴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제 기사가 전쟁터가 되는 국회 기자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사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자주 읽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뭔가 이제 딱 판이 벌어지는. 그쵸. 판을 깔아주는. 또 다른 정치판이 열리는. 진짜. 그렇구나. 스트레스가 많죠. 야당 기자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8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서 뭐 워딩 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기사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말하는 거를 말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네. 타이프로 다 받아친 다음에 그거를 기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스화시키는 작업을 워딩을 친다. 이렇게 보면 해서. 항상 이렇게 의원 한 분 이렇게 서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좀 난 좀 싫더라고. 그 차가운 바닥에 기자들 다 앉아가지고 일단 허리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S 힐링 곡선이 안 나와. 네, 힐링 곡선 S 무너져. 힐링곡선 절대 안 나오죠. 무너져, 지금. 무너져, 우리 무너져. 우리 홍성희 기자가 그 허리 건강 전도사로 지금 투잡을 뛰고 약간 조그만 계신데 코너를 만들 생각인데. 아니 네. 자세가 사실 제 동기지만 오랫동안 보면서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닮고 싶은데. 자, 오늘 그 김비치라 기자님의 기사를 우리 로고를 듣고 기레기 판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뭐 내가 기레기 짓을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걸 판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코너죠. 윤창호법 소위 통과, 최소 형량이 낮아 반쪽 반발이라는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짧은 리포트로 기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묶여있던 이른바 윤창호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범위와 벌금이 확대됐고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건데 법안을 직접 만든 윤 씨 친구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없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과실치사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음주를 인지한 동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자는 여당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창호법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렸고 250명이 재석을 해서 그중에서 단 2명만 기권표를 던지고 248명이 찬성을 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됐습니다. 기권은 왜 한 거예요? 이제 기권 2명을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한 명은 이제 그 유가족들이 얘기를 한 대로 이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형량 기준이 더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기권을 표했고 한 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과하다라는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어떤 분이실지는 소속 당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법사위가 뭐 하는 데인지 일단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법사위라고 하고 여러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윤창호법 중에서 이렇게 형량을 감형하거나 뭐 증량하는 이건 모두 법사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창호법에서 얘기하는 살인죄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넘어가야만 본회의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는 뭐예요? 법사위랑 소위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가 작을 소자 소위입니다. 네. 법사위 가기 전에 소위에서 전문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거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치열한 이제 토론 끝에 상임위로 넘기는 거죠. 사실 이제 소위에서 상임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법안 후보들이 보통?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 사안을 일단 취재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음주 사고로 부산에서 이제 만취 운전자에 치여서 대학생이 안타깝게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먼저 났었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를 둔 주변 친구들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있는 거의 원한 그대로 내용을 이 친구들이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그 국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취재를 하려고 이 친구들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론관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와 또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의 연락처를 또 알려주셨어요. 윤창원 씨의 아버님.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만들면서 통화를 해봤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창호는 뇌사 상태에 있지만 이 법이 꼭 통과돼서 창호가 큰 선물을 안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을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고 윤창호 씨에 대한 애도와 이 친구분들에 대한 이 존경의 뜻을 심심히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친구들의 입장이 국회의원들의 이 결정과는 조금 상반된, 약간 다른, 상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제 기사의 초반을 보시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윤창호법이 다 된 이제 통과가 거구나. 됐구나라고 느낄 텐데 이 친구들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또 부산에서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징역의 하한선을 5년으로 맞추자고 했던 게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3년으로 결정이 됐다. 네.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위인 법사위에서 바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처음에 원한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년과 3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당연히 감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5년이라고 한다는 거는 살인죄에 준하는, 그래서 5년에서는 판사들이 아무리 감형을 하려고 해도 절반을 깎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5년에서 절반 바로 깎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3년으로 해버리면 조금만 감경해도 풀려난다. 그래서 3하고 5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 친구들이 국회에 찾아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네티즌 여러분의 댓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댓글 같은 경우에 우리 김비치라 기자가 직접 한번 네이버에 이거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까? 네, MAXP님. 사형 내용은 개정 못하더라도 5년에서 무기징역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개놈의 법사위 새끼들. 3년에서 무기징역 방화죄 형량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됨.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2명 숨졌으면 가해자는 징역 6년밖에 안 됨. 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 사실 뭐 3년이면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3년이랑 5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좀 법적인 거라서 제가 보고할게요. 사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이 윤창호법 이전까지 네. 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1에서 30. 따라서 최고형을 하면 최고형 30년에 음주운전죄 3년을 해서 33년 살 수 있고 도망가면 뺑소니까지 해서 더 큰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형이 된대요. 계속 이제 법원에서 감형을 시키면서 음주운전 사고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체가 지금 드문데 2015년에서 2007년 사이에 17년 사이에 치사로 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중에 53%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사람을 죽이게 하고도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다 그대로 나와버리는. 절반 이상이 그냥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또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 사실 그 법안을 낸 친구들은 5년도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10년 정도는 해놔야 감형을 아무리 해도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살인죄에 준하는 하한선이 5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5년을 한 것이지 더 높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윤창호 씨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창호법을 실제로 발의를 하시는데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이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김민진 씨와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입장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자, 헤드폰 다 써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아유 정말 큰 일 하셨는데 그 오늘 그 친구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이 그래서 결국 본회의에서 그래도 통과가 되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궁금한데 뭐 얼마나 만족하신지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지 좀 궁금해서요.
우선 그래도 창호의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창호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많은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계기로 그 목숨값으로 지금 이렇게 처벌 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세상이 조금은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윤창호법은 끝이 아니고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 네. 촛술에 배부를 순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갈 생각이고 네.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유가 네. 누군가를 음주운전으로 죽였을 때 네. 누군가가 죽으면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지금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 네. 징역 3년으로 됐다는 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그저 열려둔 상태에서 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막아보고자 끝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가해자 첫 공판이 12월 7일에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도 가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네. 뭐 부모님께도 연락이 온 게 없고 제가 지금 창호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예. 사과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해자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도 사과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홍성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하신 지 한 2달여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물론 성과는 있었지만 좌절하셨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2달 동안 사실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부터는 2달이었지만 발의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외줄타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이라도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윤창호법을 계속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민생 법안이 국민의 안위의 보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협상을 위해서 쓰는 어떠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그 입법 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그러면 처음에 그 국회의원들 만났을 때 네.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겠다 그런 식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렸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하게 생각하냐면 사실 법사위에서 법적 형평성을 문제로 지금 3년이 됐잖아요. 네. 다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법사위에서는 그 법 조문상의 형평을 따졌던 거고 네. 저희는 양형에서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례에서의 법적 형평성을 따져서 징역 5년을 주장했던 거고요. 이게 대부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아무리 감형이 돼도 3년은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게 안 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 계속해서 양형위원회에도 연락을 취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고 뭔가 더 하실 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또 그걸 좀 잘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간단한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입장을 또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처벌 강화에 효과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를 의논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 중으로 윤창호법 2를 계획을 하고 있고 발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 윤창호법 현재 지금 발의되어 있고 통과된 윤창호법이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효과를 낼 수 없을 때 대비를 해서 그 부분도 네, 저희가 생각해서 윤창호법 2를 발의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로는 저희는 계속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를 외치면서 모두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네, 멈추지 않고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희 씨 오늘 말씀 잘 듣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실 텐데 그럼 언론에게 우리나라 언론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거나 혹시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회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렸었고 청와대에도 청원을 올렸었고 이제는 대법원에 연락을 드려보려고 하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게 언론 같아요. 언론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다가가기 쉽고 또 매일 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또 이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은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냐라는 말을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물론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변화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인식을 내가 정립하고 그렇다면 언젠가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어떠한 안타까운 사건이 훅 또 발생한다면 어떠한 사건이든 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언론인께서 그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윤창호법, 또 윤창호법 2 이런 것들 꾸준히 보도하고 취재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네. 통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 씨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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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근데 직접 들으니까 확실히 좀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되게 그 모범적인 시민 한 분의 목소리를 네. 들은 것 같아요. 국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프면서도 놀랐던 게 제 친구, 제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아팠을 때 이런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이 친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달 정도 좀 넘게 입법 활동 이렇게 쓰고 이런 걸 해왔는데 지치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인데 이걸 계속하면은 인간적으로 지치거든 몸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더 이것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진짜 분이다,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하고 싶어.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기자들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게 제가 기자로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는 길에 정말 작은 조금이나마. 역할을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어제 그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한 번만 더 의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라라고 맞아요. 면담을 했는데 이 법사위에 참여한 이 소위에서 이 형량을 3년으로 결정을 하는데 참여 의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무기징역이 그러니까 음주를 했는데 30년이 최대형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를 의원 전체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통과를 한 것도 대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안 대단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하는데 최대 90%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갔는데 10% 세일만 하는데 딱 하나만 90% 세일이고 맞아요. 나머지는 다 10% 세일인 거야. 비유 너무 훌륭하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거 적절하다. 조져야지 이런 거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